안녕하십니까, 맥티브입니다. 손해평가사 2차 기출문제 31강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용 시설물 및 부대시설 보험금 산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시설하우스의 손해액은 구조체 손해액에다가 피복제 손해액을 합하여 산정하고 부대시설 손해액은 별도로 산정한다. 손해액의 산출 기준은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 가액에 따라서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을 적용한 손해액을 산출한다. 제조달가액 보장 특별약관이 있다. 제조달가액,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신품가액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제조달가액에 특별약관으로 가입을 했다 그러면 감가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조달가액 기준으로 계산한 손해액을 산출한다. 즉 감가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수리나 또는 복구되지 않았다. 그러면 감가율을 적용하겠다. 시가, 감가상각된 금액으로 하겠다. 그래서 제조달가액에 대한 특별약관에 가입했다면 신품가액, 즉 무슨 얘기죠? 감가하지 않겠다. 감가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뭐 했다면 수리도 하지 않고 복구도 하지 않았다면 감가 적용을 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넘어가서 문제로 한번 들어가서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농업용 원해시설 고정식 하우스입니다. 고정식 하우스에 강풍이 불어서 피해가 발생됐다. 다음 조건을 참조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고 묻는 것은 일동의 지급보험금 계산 과정과 값을 구하라. 일동이면 이거죠. 이것의 지급보험금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면 우선 이 하우스 원해시설 지급보험금은 손자죠.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죠. 그런데 손해액은 피해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손해액이라고 주어진 게 300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액에다가 바로 300만 원 집어넣으면 될 거냐? 이 계산 구조가 보면 그렇게 돼 있지는 않죠. 지금 감가를 하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 손해는 정확하게 말하면 피해액이라고 주든지 아니면 감가 전 손해액이라고 줘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손해액 그려버리고 나면은 이제 문제 자체가 막 얽히게 되죠. 내용 자체를 보면 지금 감가하라, 감가 전 손해액이다 이렇게 줬다고 보시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이건 뭐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좀 문제의 결함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푸셔야 합니다. 그래서 손해액은 피해액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인데 이것을 피해액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감가 전 손해액이라고 해서 결국은 이 금액에다가 감가를 하는 것으로 계산하셔야 하고 8회 기출 당시에도 그렇게 푼 것을 정답 처리를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300만 원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하면은 8%의 2년이니까 2, 8에 16, 16%죠. 이렇게 계산하면 손해액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손해액은 얼마가 되죠?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1 마이너스 0.16 한 데다가 곱하기 300만 원. 그러면 252만 원이 나오네요. 자, 손해액은 252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 중에서 30만 원보다는 크고 구조체니까요.
30만 원보다는 크고 100만 원보다는 적은 금액. 이렇게 되겠죠. 손해액의 10%면 252만 원이니까 25만 2천 원이 되겠나요? 25만 2천 원인데 30만 원보다 적죠. 그러니까 최저금액 30만 원이 되겠죠. 그럼 자기부담금은 30만 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지급보험금은 일동 지급보험금은 손해액 252만 원에서 마이너스 자기부담금 30만 원. 그러면 222만 원이 되겠나요?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푸는데 그 어려움은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손해액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전 손해액, 즉 피해액으로 계산하셔야 이 문제가 풀린다. 그래서 문제 자체가 오류는 있는 문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이동의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라. 이동이면 이거죠. 그런데 이것은 피복제 단독사고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원해시설 지급보험금은 그대로 손해액에서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이다. 그런데 손해액은 100만 원에서 곱하기 1- 감가상각률. 근데 고정감가죠. 이거는 40%가 1-40%. 그러면 얼마가 되죠? 60만 원이 되나요? 그래서 손해액은 60만 원. 그 다음에 자기부담금은 손해액의 10%인데 피복제 단독사고니까 10만 원보다는 크고 30만 원보다는 작은 금액이죠. 그럼 60만 원의 10%면 6만 원이죠. 근데 10만 원보다 적을 수는 없으니까 10만 원이 되겠나요? 그러면 얼마가 되지? 지급보험금은 50만 원이 되네요. 그래서 50만 원. 그렇게 답을 냈다면 맞고요. 자, 마지막으로 3동 장기성 피호, 피복제 단독사고. 그런데 장기성 피호는 내용연수 5년이고 경영감가율 16%인데 1년이 경과했다. 그 다음에 제조달 보장 특약을 했는데 미복구했다. 복구했다면 감가상각 안 하면 되죠. 그런데 미복구했다고 하니까 복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 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미복구했으면 감가상각 해야 한다. 감가상각 한다고 보고 3동의 지급보험금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인데 손해액은 100만 원 곱하기 1- 경영감가율 16%죠. 1년이니까.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84만 원이 되나요? 손해액은 84만 원 마이너스 자기부담금은 피복제 단독사고니까 손해액의 10%인데 피복제니까 10만 원보다는 크고 30만 원보다는 작은 금액. 손해액이 10%면 84만 8만 4천 원인데 10만 원 이하일 수는 없죠. 그러면 1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빼면 얼마가 되나요? 74만 원이 되나요? 네, 74만 원. 그렇게 답이 구해졌다면 맞게 푸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얼마든지 11회 시험에서 숫자만 좀 변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해설을 보시면서 대입하셔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는 해설 보지 마시고 풀어서 이 값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제조달 가액에서 제가 지적하는 몇 가지만 한번 눈여겨봐 두세요. 단위 면적당 시설비의 재배 면적을 곱하여 제조달 가액을 산정한다. 그러니까 지금 살려면 얼마나 드느냐 하는 거예요. 시설비가 제곱미터당 얼마씩 들어간다는 표인데요. 이 표에서 눈여겨봐 두실 거는 요거 하나 눈여겨봐 두세요. 07 철인 A2형은 제조달 가액의 시설비가 6,000원이다. 제곱평방당. 그러니까 얼마나 한심한 문제를 냈는가 이제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예. 이 표를 알지 못하면 풀지 못하도록 문제를 낸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항의를 받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죠. 이런 거 매번 바뀌는 제곱미터당 시설비를 외워야만 풀 수 있게 만든다. 근데 어떻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걸 봅니다. 07 철인 A2형이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6,000원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목재 B형이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6,000원이다. 이것 정도 아시고 그 다음에 한번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2번 문제입니다. 작물 특정 및 시설 종합위험 인삼 손해 방식 해가림 시설에 관한 내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A 시설은 목재 B형이고 B 시설은 철제 07 철인 A2형이랍니다. 그런데 재배 면적이 이렇게 되고 시설 연도는 이렇게 되며 가입 시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구하라는 것은 뭐죠? A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일단 A 시설에서 몇 년이 지났는가 하는 걸 이제 경년이 몇 년인가 하는 걸 보죠. 2017년 4월에서 2022년 10월이면 몇 년이 지난 거죠? 18, 19, 20, 21, 22. 5년 몇 개월이 지났네요. 그러므로 몇 개월은 떼버리죠. 5년입니다. 그 다음 B시설에서는 14년 5월이니까 15, 16, 17, 18, 19, 20, 21, 22. 그래서 8년 6개월인가요? 그럼 8년이 경과됐네요. 네, 이렇게 경과 연수를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금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A 시설 보험 가입 금액은 우선 3,000평방이고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아까 6,000원이라는 거, 그 표를 알지 못하면 이걸 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참으로 한심한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근데 갚질 않은 거죠. 이렇게 내버리는 거예요. 자,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그런데 이것이 목재니까 목재는 1년에 얼마씩이죠? 13.33%씩 감가되죠. 8년. 그러므로 8년 곱하기 13. 죄송합니다. 8년이 아니고 5년이네요. 죄송합니다. 5년. 5년 곱하기 13.33%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요 위에 걸 봐야 되는데 5년이죠. 그러면 5 곱하기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5 곱하기 0.1333 마이너스 1을 하면은 33.35%인데 거기다가 6,000원 곱하고 3,000원 곱하면 6003000이네요. 네, 60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A시설 보험금입니다. 결국 몰라서 못 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몰라서 못 구하는 거예요. 그 표에 있는 제곱미터당 시설 단가. 그래서 이제 후문으로 들리는 것은 이 대입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부분 점수를 줬다. 이런 후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것만 모르면은 거의 대부분 맞는 답으로 거의 뭐 90%의 부분 점수를 준다든가 이렇게 했다는 후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비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 비시설은 1250제곱평방. 에다 이것도 평방당 6,000원이었죠. 곱하기 1 마이너스 이거는 몇 년이 지났죠? 이건 8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뭐죠? 철제입니다. 철제는 1년에 4.44%씩 감가가 되죠. 그러면 8 곱하기 4.44% 이렇게 계산해 주면 되겠죠. 그럼 한번 여러분도 계산기 두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8 곱하기 0.0444 하고 마이너스 1 하면 64.48%가 되는데 여기다가 6,000원 곱하기 1250 4836000이 되네요. 483만 6천원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이 계산해서 나왔다면 맞게 계산하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기본적으로 보험 가입금을 구하는 공식은 아셔야 합니다. 재배 면적 곱하기 면적당 시설비, 제곱미터당 시설비,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하시면 되는데 제곱미터당 시설비에 대해서는 엉뚱하게 자료를 주지 않고 애워서 해라 이래가지고 말썽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을 틀리게 했다 하더라도 부분 점수를 줬다라는 후문입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게 제곱미터당 시설비가 6,000원으로 주어졌다라고 계산해 가지고 한번 이제 계산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왔다 하면 맞게 되는 거고 이렇게 나왔다 하면 맞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시설물 감가상각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하우스, 이동식 하우스, 유리온실로 크게 대별한 다음에 고정식 하우스는 구조체와 피복제, 피복제는 장수피 3중 2부의 기능성 필름하고 장기성 피하고 나눠진다. 그리고 장수피 2등은 1년의 고정감가 40%를 고정감가한다. 장기성 피오는 5년에 16%다. 근데 구조체는 단동하우스와 연동하우스가 다루는데 단동하우스는 내용연수 10년에 연동하우스는 내용연수 15년에 감가상각률은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동식 하우스는 1년 이하, 2년에서 4년, 5년에서 8년, 9년 이상 경과된 것으로 나눈 다음에 1년 이하는 감가하지 않고 2년에서 4년은 30% 감가하고 5년에서 8년은 50% 감가하고 9년 이상은 70%. 그래서 3, 5, 7로 해서 30%, 50%, 70%씩 감가하더라. 다음 유리온실은 부대시설과 유리온실로 나눈 다음에 부대시설은 내용연수 8년에 경영감가율 10%, 철골조 석화조 연화석조는 내용연수 60년에서 경영감가율 1.33%, 블록조, 경량, 철골조, 단열, 판넬조는 내용연수가 40년에 경영감가율 2.0%다. 자, 이것을 어떠한 형태가 됐든 간에 앞으로 문제는 여러 형태의 문제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오면 어떻게 풀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죠. 일단은 고정식 하우스, 이동식 하우스, 유리온실로 크게 대별한 다음에 고정식 하우스는 구조체와 피복제로 나누고 내용연수는 10년, 15년, 1년, 5년이다. 자, 그것만 안다면은 감가율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모든 시설물에 있어서 장가율은 일단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가율이 20%라면은 결국 감가율을 합계한 것은 80%가 되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동하우스라고 합시다. 내용 연수가 10년이다. 그러면 이 10년 동안에 몇 프로를 80%를 감가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80% 나누기 10년 이렇게 하면 1년에 몇 프로? 8%씩 감가한다. 그래서 8%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연동하우스는 15년에 걸쳐서 80%를 감가합니다. 그러면 0.8을 1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5.33%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5.3%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외우지 않아도 이 내용 연수만 알면 장가율 20%, 감가율 80%로 때린 다음에 감가율 한 것을 이 내용 연수로 나눠주면 연간 감가율은 나오게 되니까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해서 이 감가율은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되게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장수피 이쪽 피복제만 가는 요 장수피 등은 1년입니다. 그리고 고정감가 40%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피복제는 고정감가 40%를 떨궈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성 피오는 5년입니다. 피복제라도. 그 다음에 구조체는 단동이 10년, 연동이 15년입니다. 요것만 암기를 좀 하시면 되겠죠. 장수성 피나 이쪽 피복제는 1년 쓰면 끝이에요. 장기성 표는 5년까지는 쓴다. 그리고 구조체에서 단동은 몇 년? 10년, 연동은 15년의 내용 연수를 가진다. 그것만 아시면은 경영 감가율은 80%를 이 내용 연수로 나누면 나오니까 계산하시면 되겠다. 다음 이동식 하우스는 1년 이하, 2년에서 4년, 5년에서 8년, 9년 이상 한 다음에 0, 3, 5, 7로 나가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피복제는 똑같이 40% 고정감가 하더라. 그 다음에 유리온실 부대시설에서 부대시설은 몇 년이다? 내용연수 8년이고 유리온실에서 철골조 아주 철골 아니면 돌로 지은 집 이건 60년이다. 그리고 블록조랑은 좀 더 짧겠죠. 40년이다. 그럼 나누면 경영감가율은 나온다. 이렇게 일단은 익혀 두시고 그 다음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회 기출문제입니다. 작년에 나왔던 문제죠. 자, 단동하우스 내용연수 10년이다. 경영감가율 몇 프로일까? 뭐 이 내용만 안다면 외우지 않아도 그냥 나온다고 그랬죠. 결국은 80% 가지고 나누기 한다. 10년으로. 그러면 몇 프로다? 8%. 그 다음에 80% 가지고 15년으로 나누라. 그럼 몇 프로 되죠? 계산해 보세요. 0.8을 나누기 15로 하면은 5.3333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떼버리고 5.3%. 그다음에 장수 P는 어떻게 한다? 1년인데 고정감가 40%로 하더라. 그다음에 장기성 P는 5년이다. 5년이면 80% 가지고 5년으로 나누라. 그러면 0.8 나누기 5 16%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쪽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쪽은 그냥 80% 가지고 나누기 하면 나오는 것이다. 여러분도 한번 넣어보시고 또 답보지 마시고 한번 더 넣어보셔서 암기가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을 가지고 80%로 할당해 주면 경영 감가율이 나온다. 다만 장수 P 이건 1년에 40% 고정 감가다. 그리고 아까 본 그 나머지 것들도 이제 내년에 시험 나오면 이대로 나오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나올지 모르지만 올해도 이게 나올 거라고 하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동식 하우스가 나올 확률이 많아요. 이제 이동식 하우스가 나오면 이게 적용되는 거예요. 1년 이하, 2년에서 4년, 5년에서 8년, 9년 이상.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이제 저희가 예상 문제를 통해서 여러 번 달아볼 텐데요. 지금은 대략 이렇더라 하는 정도 알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